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좀 우울한 어버이날이죠. 어제도 제가 어버이날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제는 이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올렸는데, 사실 공휴일이고 안 공휴일이고 떠나서, 그 어버이날인데 참 어버이의 마음으로 마음이 아플 일이 이제 생겼잖아요. 어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어버이날 전날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호사다마라 그러나 보통 보면 좀 상스럽고 미담이 될 만한 일이 생겼으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거리도 되고 효자가 났다라든지 효도하는 어떤 그런 미덕이 보이는 그런 어떤 좀 에피소드가 생겼으면은 상당히 좀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폐륜을 한다든지, 자식을 건드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도 가슴이 아플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가정이 죽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 집은 죽은 딸, 그 여자친구죠. 그 의대생, 명문대학교 의대, 좀 신문에 또 이렇게 났더라고요. 서울 시내 명문대학교 의대생, 이러니까 만점자, 수능 만점자라 그래가지고, 그럼 서울대 의대인가 보다. 서울대 의대인가 보다. S대 의대라고 하면 될 거를 또 서울 시내 소재의 명문대 의대 이래가지고 그 의대생이 죽인 여자친구의 부모 집이 지금 어저께는 상당히 이제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서울 소재의 명문대 의대에 자식을 집어넣은 그 부모, 이번에 자기 여자친구를 죽여서 한순간에 인생이 폭망한 살인자로. 그러니까 명문대 의대를 보내고 수능 만점을 받아서 어디 가서 정말 자랑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순간에 살인자의 부모가 된 거지. 살인자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범죄는 살인이잖아요. 다른 범죄 강간이네, 강도, 폭행, 도둑, 절도,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에 있는 어떤 죄 중에서 죄 중의 죄의 왕은 살인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부모가 된 거니까. 한 사람은 물론 이제 자식이 죽은 부모보다는 살아있는 부모가 좀 낫겠죠. 자식이 죽어버렸으니까 칼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연대 의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 신원이 다 떴어요. 이미 검색이 다 돼버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잠바 입고 나온 사진, 둘이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름도 다 떴더라고요. 최머식인데 이름은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참 어디 화성에 어디 고등학교를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어저께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불러서 이제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결국은 이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결국은 절명을 시킨 다음에 본인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투신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고 지금 이제 결국은 경찰에 체포가 돼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하필이면 또 5월 8일 전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참 50대에
부모들 중에 대부분이 그 나이 대 정도에 자식을 이제 키울 것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게 돼버리니까 죽은 사람들은 또 죽은 사람대로 아우 딸내미 저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고 또 아들 키우는 사람들은 또 저 잘 키워가지고 애를 저렇게 또 살인자로 만들었나. 참 어떻게 보면 그 두 집이 지금 뭐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를 쪽이었죠. 물론 뭐 죽은 여자 쪽 부모가 뭐 그 남자 쪽 부모를 엄청나게 원망하겠지 당연히. 근데 참 뭐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뭐 차라리 나이 든 사람들 같으면은 뭐 50대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뭐 60대에 내연의 관계가 아저씨가 60대 아저씨가 내연의 관계에 40대를 뭐 헤어지자 그랬다 그래가지고 죽였다는 등 이런 좀 더러운 치정의 사건이 아니고 그 정말 20대 파릇한 25살짜리들 그런 나이들 본과 4학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됐다니까 같은 치정 살인극이라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죠. 참 이건 참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참 너무 안타깝다. 공감이 너무 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참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도 있죠. 제가 어쨌든 사실 그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5월 8일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비교하고 내 자식은 어떻다. 뭐 이런 어떤 5월 8일 그러니까 어버이날 좋은데 이제 요즘 보니까 실버타운 이런 데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요. 왜냐면 실버타운 들어가서 정말 자식 자랑할 만한 사람들 어디 유학 가고 내 자식은 박사다, 검사다, 의사다, 판사다 이런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석이고 그리고 자식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하석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또 이것도 좋다 자기도 별 볼 일 없고 자식도 별 볼 일 없으면 이제 왕따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런 얘기처럼 요즘은 뭔가 이 부모 자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부모 자식 둘만의 어떤 관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또는 부모도 내 자식이 정말 어디 가서 한 몫을 하고 그리고 정말 내 자식이 너무 이뻐 이게 아니라 내 자식이 다른 내 친구나 내 지인의 자식보다 못하면 좀 마음이 안 좋고 그 자식이 뭘 해줬는데 어디 여행을 보내줬다 또는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한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특히나 좀 사시는 분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아요. 없는데 거기서 뭘 또 달라 그래. 뭔가 좀 없을 때는요 오히려 정이 더 있어. 가난하고 이러면요 오히려 정이 더 있다니까. 더 없으니까 뭔가 없어서 못해주니까 부모도 자식한테 되게 미안하고 자식도 부모한테 되게 미안한 거야. 근데 뭐가 좀 있으면 그때부터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고 하려고 네가 얼마 줬냐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벌들이 그래서 부모 자식들 간에 그렇게 애정이 없다 그러잖아요. 있기야 하겠지만 없는 집 부모 자식보다는 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처럼 이제 시대가 어떤 어버이날이라는 어떤 그 정말 개념이 부모 자식의 어떤 애틋한 사랑 그걸 확인하고 정말 감사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보면은 부모는 부모들의 자기의 욕심 또 자식은 자식들의 자기의 욕심을 너무나 좀 펼치기 가기 위해서 둘 간에 어떤 충돌되고 상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냥 이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V에서는 이런 얘기 못 하잖아. TV에서는 다 그냥 훌륭하고 미담 같은 얘기만 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어떤 그냥 원래 본 모습을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버이날 이제 시대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의대생이 이제 살인 사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뜬 이유가 사실은 이 사람이 명문 의대생이기 때문에 뜬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명문 의대생이 아니고 그냥 누가 딸을 죽였다 그러면
지금 어저께 죽은 사람만 해도 한 수백 명은 될걸요? 또 칼 맞아 죽은 사람이? 예.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젊은 남녀 또는 뭐 누가 이렇게 한 20, 30대, 40대까지 했을 때 남자고 여자고 서로를 어떻게 찔러서 죽이는 사람들이 어디 이 사람뿐이겠어요, 어젯밤에? 예, 뭐 술 마시다가 누구 찔러 죽일 수도 있고, 밀어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수많은 살인사건이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났을 텐데 그 살인사건 중에서 유독 이게 뜬 거는 뭐겠어요? 이 친구가 명문 의대생 남자고 여자가 이제 젊은 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정극인데, 치정살인극인데, 치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배신했다, 뭐 내 사랑을 배신했다 이랬을 때 이제 한 사람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한 사람을 막 뭐 이렇게 살해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린치하는 게 치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그 치정이 그 주인공이 결국 이제 명문대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뜬 건데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도 이 신문에 나오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어. 어쨌든 명문 의대 이래야지.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지금 의대 파동 정원도 이거 똑같고 결국은 이 사회가 관심을 갖는 순서도 결국은 공부 잘하는 순서, 의대 순서. 의대 아니었고 만약에 그냥 뭐 어디 소위 얘기해서 그냥 뭐 대학도 삼류대학 정도 되고 이랬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 아니면 뭐 어디 뭐 공고에서 어느 공고, 요즘 공고가 없지. 아니면 무슨 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서로 싸우고 죽였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 가지고 물론 그거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뭐 설왕설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응? 장난이 아니야. 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시기와 질투. 왜냐면 뭐 의대 못 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의대를 못 갔지만 누굴 죽이고 이렇게 살인자는 안 됐으니까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도 있었겠지.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회가 좀 뭔가가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예, 뭐 명문 의대생 이 치정극도 사실 뭐 제목도 좀 그렇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명문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또 우울하고 그러면 또 왜 그 의대생은 또 그 여자를 이렇게 죽였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은 이 사회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 본인이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그럼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어땠어요?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우리 시대 때만 해도 만약에 막 그러면 집에 가서 울고 막 하면서도 그래도 뭐 편지 절절하게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너한테 보내고 난 너를 너무 사랑했고 그러면 내가 너 사랑했고 어디 가서 잘 되길 바란다. 남자가 그래도 여자한테 그런 걸 좀 하잖아요. 여자가 좀 잘 되길 바란다. 네가 날 미워하는 이유가 있겠지. 있는 동안에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고 있는 동안에 못해줘서 미안하고 어디 가서 네가 살아있기만 한 난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겠다. 라고 하면서 좀 멋있게 할 수는 있잖아. 물론 우리 때도 20대,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걸 보면서 참, 요즘 시대 애들이 참, 그래도 이게 참 사랑과의 죽이나. 보통 이게 헤어지고 싫다 그러면, 여자가 이게 싫다 그러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 여자를 죽인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매력이 없다. 멋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 청년회의에서도 전 청년들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말도 중에 또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자 여자가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헤어질 수도 있어. 근데 참 얼마나 많겠어 헤어질 일이 한 명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인생 살면서 남자가 여자가 헤어질 일이 뭐 한두 번이에요. 3번, 4번 많지. 뭐 그때마다 다 앙심 품고 뭐 찌그러 죽일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지. 물론 그 당사자는 정말 뭐 너무나 사랑했고 같이 죽으려고 했다 그러지만 그를 뭐 같이 약을 먹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해야지 왜 안 죽겠다는 사람을 왜 찔러 죽여. 걔가 만약에 같이 죽겠다면 몰라도 같이 죽겠다는 거 꼬셔도 지금 죄를 받을 판에 그 헤어지겠다는 사람을 그냥 쿨하게 보내줘야지 그걸 왜 찔러 죽이냔 말이지. 그래 그것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가 가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목표만 달성하고 의대만 가면 된다, 뭐 명문대만 가면 된다, 어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좀 우리가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청년들 매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산됐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는 성향이 좀 있어. 요즘 그 MZ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있는 젊은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모멸감을 느끼고 본인이 버려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구한테 버림받고 내가 누구한테 뭐 비난당하고 비난받고 채찍질 당하는 거를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아, 저 여자가 나를 왜 싫어했을까? 저 여자가 나를 왜 버렸을까를 생각하면서 가야지 그냥 내가 연대 의대 다니는데 네가 나 뭔데 나를 배신해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것 또한 이게 잘못된 인생의 첫 단추인 거야. 연대 의대가 아니라 하버드 의대, 예일대 의대라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야. 재벌 2세라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버림을 받을 수가 없어? 사람이 누가 싫고 좋은 거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천 가지 이유가. 그 수천 가지 이유를 단순히 내가 그냥 명문대학교 어쩌고 이런 걸로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레벨을 정한다는 거는 정말 스스로도 상당히 멋없는 행동인 거야.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겠지.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 내가 어떤 위치에서 뭘 하든 간에 반대로 또 내가 너무 막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저기 대표처럼 뭐 소년공이야. 고졸이고 검정고시야. 근데 막 사귀다가 여자가 뭐 헤어지자 그랬어. 그래서 막 칼로 찔러 죽였어요. 예를 들면. 왜? 내가 소년공이라서 네가 날 버리는구나. 내가 뭐 검정고시에서 네가 날 버리는구나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서울대 뭐 연대 다니다가 버림받아서 열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멸감을 또 반대로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너무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뭐 좋은 학교, 좋은 의대를 다니다가 버림을 받았든 반대로 내가 너무 허잘것 없어서 버림을 받았든 이 인간은 버림을 받는 거에 대해서부터가 바로 인간이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버림을 받을 때 그때부터가 크는 거예요. 회사로부터 버림받고 애인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친한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어떤 모임 조직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는 그때부터 내가 뭐가 잘못됐다. 난 어떤 게 문제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절호의 기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회사에서 버림받고 어떤 조직에서 버림받고 애인한테 버림받고 뭐 부모, 자식,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을 때 막 그걸 원망하고 뭐 옛날에 박한상인가 뭐 그런 사람들처럼 막 그냥 집에 다 부모 자식이고 다 죽이고 부모 형제 다 죽이고 불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90년대 때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처럼 뭔가 버림받았다. 내가 뭔가 누굴 나를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그런 그런 걸로 가지 않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나한테 비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버림받고 비난받으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서 고치면 되는 거야. 고치면 돼요. 부모나 가족, 조직, 회사는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지적해서 바꾸길 바라는 거지. 근데 바꾸지 않고 그냥 반대로 막 원망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 친구도, 이 채 씨도, 여자가 내가 예를 들면 이별 통보를 했어. 그럼 본인을 스스로 채찍질을 해서 열심히 살고 잘 살면 걔가 또 돌아와. 걔가 돌아와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그 순간에 어떤 모멸감과 그 어떤 그런 정말 개떡같은 마음을 못 참고 그걸 못 참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온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뭐 어버이날이라는 것도 좀 느껴지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서열 사회 이런 것도 느껴지게 만들고 하지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버림을 받았을 때 그런 버림을 받았을 때 그냥 그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버림받는 건 다반사다. 그리고 버림받을 때 자기가 한 단계, 두 단계 클 수 있는 기회다. 누군가가 나를 버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그거를 못 이겨내면 본인은 낙오자가 된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도 영상을 올렸습니다.